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이었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아이랑 부딪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나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택시를 타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아내는 어제부터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 있었기에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부랴부랴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다혜야, 난데 진수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갔대. 지금 내가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거든? 너도 빨리 병원으로 와. 알았지? 지금? 어떻게 지금 가? 나 혼자 온 것도 아닌데. 내일 갈게. 야, 해외여행도 아니고 국내 여행인데 못 오긴 왜 못 와? 일일 생활권 된 지가 언젠데. 잠깐. 친구가 부른다. 내가 이따가 다시 걸게. 그리고 아내의 전화는 끊어졌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겠지만 머릿속에 진수 생각밖에 없었던 나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님 되시죠? 큰 외상은 없고요. 맥박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고 있을 뿐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나요? 그럼요. 아까 잠깐 눈을 떴을 때 아무 문제 없었으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일단 경과를 조금 지켜봐야 하니 오늘 하루는 입원을 시키시고 내일 퇴원하시는 걸로 하죠. 당연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감과 거의 동시에 한 여성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진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저희 애 때문에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수와 부딪힌 아이가 이 아이이고 이 여성은 아이의 어머니 되는 사람인 듯 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는데요 뭘. 천만 다행이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 안사람 되시는 분께도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아내는 지금 여행 중이라 오늘 내로는 못 올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말씀 잘 전해놓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울지마. 너는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러고 보니 저도 남편 되시는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아니에요. 저희 애는 그냥 조금 긁힌 것 뿐인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출장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서 아까 연락은 했는데 내일은 돼야 올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아드님이 눈 뜨는 것만 보고 가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두 모자는 병실에서 진수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중간중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 했는데 읽지를 않는다며 답답해하더라. 그래서 흘끗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니 배경화면에 세 가족이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보였다. 남편분과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저희 집은 무늬만 부부인데. 아니요, 거의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걸요. 가끔 집에 있을 때면 꼭 친구한들쯤은 불러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게다가 친구는 자기가 불러놓고는 너 아까 내 친구 쳐다보는데 눈에서 아주 꿀이 떨어지더라? 하면서 이상한 트집을 잡기도 하고. 어머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요즘 집사람 친구들 얼굴 볼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러셨구나. 방금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10분 뒤에 병원 근처에 도착할 것 같대요. 그러시군요. 이거 참 일 때문에 출장 중이신데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오시게 만들고 좀 죄송스럽네요. 저 남편 마중 좀 나갔다 올게요. 라며 서둘러 병실에 나섰다. 그때였다.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한테 부탁해서 급히 차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통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자마자 진수가 눈을 떴다. 그리고 아직 의식이 몽롱한지 멍한 표정으로 힘겹게 팔을 들어올려 아빠, 내 핸드폰 좀 봐봐 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무슨 소리지? 라고 중얼거리며 진수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한 후 내용물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30분 후 어떻게 됐어? 라며 집사람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선생님이 괜찮대. 다행이다. 진수 걱정보다 네 걱정이나 해. 응? 내 걱정? 그래서 여행은 재미있으셨어? 뭐 그럭저럭. 재미있었어야지. 불륜 여행인데. 아내의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다 뽀록났어. 진수 반 친구네 아빠랑 너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안다고. 아까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던데 대종상감이더래야. 어차피 병원 앞까지 둘이 같이 왔잖아? 들통날까봐 따로따로 들어오기로 한 거고. 내 말 틀려? 봐 이제.
좀 있으면 네 불륜 상대가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오겠지.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일단 나 배 아파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이야기해. 화장실에서 문자라도 보내서 입을 맞춰두려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병실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려버렸는걸? 아휴, 이번에 저희 애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쪽이 어머님 되시나 보죠? 처음 뵙겠습니다. 집사람의 뺨을 타고 한 줄기 굵은 땀방울이 흐르는 게 보였고 슬슬 모일 사람은 다 모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상대 측 부인 되는 분이 준우씨, 이게 대체 뭔지 설명해줄 수 있어? 라며 핸드폰을 불쑥 내밀었다. 이게 어떻게... 핸드폰에 찍혀있는 것은 병원으로 오는 길목에서 사이좋게 팔짱까지 끼고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남편을 마중 가려던 기특한 아내는 그 모습을 목격해버렸고 부들거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게 됐고 사진을 찍자마자 두 사람보다 빠르게 병실로 돌아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무래도 남편이 출장 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말이다. 그게요.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다혜씨가, 아니 저분이 팔이 아프시다지 뭐예요? 그래서 잠깐 팔짱을 끼워드렸다고나 할까. 그렇죠? 팔은 좀 괜찮으세요? 그럼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아까는 너무 감사했어요. 친절도 하시지. 이건 뭐 구라를 쳐도 좀 그럴듯하게 쳐야지. 제 말이... 뭐 그래. 백보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내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줄게. 그리고는 어느새 정신이 든 진수에게 진수야, 엄마한테 그 동영상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응. 진수의 스마트폰에는 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저 남자를 집에 불러들여 침실에서 열심히 들썩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만해. 더는 안 돼.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진짜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 그만! 입 안 다물어? 저 아저씨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괴롭히잖아.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그럼 아빠가 해결해줄 것 같아서. 근데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자버리니까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었어. 아니야. 뭐가 아닌데? 남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너는 애도 있는 집에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나에게 소개시켜준 건 일종의 함정이었다고 한다. 그중 하나와 내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그 증거를 잡아서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듬뿍 뜯어내서 불륜 상대와 결혼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걸 위해서 집안 곳곳에 몰카까지 숨겨둔 게 밝혀졌고 그 용의 주도함에 소름이 돋았다. 이 불륜 상대라는 남자놈도 자기 친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둥하며 아내에게 트집을 잡아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둥하며 이혼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이 두 쓰레기들은 애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도 온천에 몸을 담그고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다가 나타났다고 한다. 온천까지 딸린 호텔이라 숙박료가 비싸서 바로 오기 아까웠다나 뭐래나. 이번 불륜 여행에 대해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았더니 양육비도 위자료도 일시불로 전부 받아서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 집사람도 처음에는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지만 결국 두 손 들고 깨끗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와 상대편 부인, 아니 예지씨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손에 넣게 되었다. 진수도 금방 회복하여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다행히 예지씨가 애들을 보살펴주는 김에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된다. 내 전처와 불륜남은 1년 정도 지난 후 그토록 원했던 결혼을 했다는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애당초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였기도 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보니 그 두근거림이 싹 가시면서 남자놈은 결국 다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이번엔 조기에 상대쪽 남편에게 들키는 바람에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결국 엄청난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게 되어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치고 들어오는 통에 회사도 잘렸다고 한다. 전처는 원래부터 일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남편 빚을 갚느라 반강제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이혼도 해주지 않는 통에 사이좋게 둘이 함께 이사 다니며 빚쟁이를 피하고 있다는 것 같다. 알바나 하면서 입에 풀칠은 근근히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